S3는 뭐 문제로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타입 정도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 바로 못 가져오는 건 어떤 것이냐. 네, 그 정도 아시면은 크게 걸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계속 저장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EC2, 그 다음에 S3,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예요. 이렇게 쭉쭉 볼 겁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저장, 오브젝트 저장이랑 살짝 달라요. 왜냐면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건데, 구조화된 데이터는 무엇이냐? 구조화된 데이터는 무엇이냐? 엑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 단위로 정리가 가능한 것들. 이미지는 그럼 구조화된 데이터일까요? 아닐까요? 표로 정리 못하죠, 이미지? 네,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 뭐 숫자, 이런 애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고요. 스트럭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어떤 것을 관계를 가지고 있냐? 엑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의 엑셀의 어떤 값이 다른 엑셀에서의 참조값으로 사용되는 경우 관계가 있죠. 그런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제가 뭐 강의를 하는데 강좌 이름이 1번 아이디예요. 강좌 아이디가 1번이에요. 그럼 1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옆에 파일 가니까 1번은 이거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둘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얘 이름을 AWS 클라우드 프랙션 아니가 뭐 클라우드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1번이 어떤 것이냐? 더 이상 클라우드 프랙티셔너가 아니고 얘겠죠. 이건 엑셀 하시면 뭐 참조 함수랑 똑같으니까 뭐 VLOOKUP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엑셀 파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SQL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는데, SQL 릴레이셔널 그리고 태블러, 요거는 그냥 다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의 다음 중 SQL을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다음 중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언어는 SQL. 다음 중 태블러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릴레이셔널. 그리고 그걸 쓰는 언어는 SQL. 그냥 하나가 한 몸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환을 해서 내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이렇게 바로 내질 않고, 뭐 태블러 데이터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아니면 SQL 언어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개 중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이 내용을 말한다는 거. 반대로 그러면 관계형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관계형이 아닌 애들이 있는데, 얘는 그러면 아까는 SQL 데이터베이스였기 때문에 얘는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이 아닌 언어를 쓰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요거에 대해서 뭐 타입은 되게 많아요. 도큐먼트 베이스도 있고, 키밸류도 있고, 뭐 그래프 구조도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단 중요한 거, SQL이 아니다. NoSQL. SQL을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나왔는데 SQL 어쩌고 하고 데이터베이스 나왔어요. 정답이 릴레이셔널이었고, 2번 뭐 NoSQL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답은 1번. 저희가 이것만 알면 돼요. SQL 릴레이셔널 태블러, 얘랑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oSQL을 물어본다. 그럼 얘가 아닌 애들만 찾으면 돼요. 태블러가 아니구나. 그래프? 태블러가 아니었네? 그럼 NoSQL이겠구나. 뭐 컬럼 오리엔티드? 태블러가 아니네? SQL 안 쓰겠구나. 도큐먼트? 테이블 아니네? 아니겠구나. 이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이게 여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태블러가 아니면 다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아니면은 NoSQL이다. DB가 이제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SQL 있고요, NoSQL 버전이 있죠.
얘는 relational, 얘는 아니고. 자, 여기에 이제 서비스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저희가 EC2가 있지만 이 EC2 없이도 코드를 돌리게 하는 서비스를 람다라고 했어요. 람다는 서버레스였죠. 서버레스 서비스였어요. 서버레스 서비스의 동음 이어는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예요. 매니지드 서비스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관리하지 않죠. 아마존이 알아서 코드를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서버레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RDS라고 합니다. 자, NoSQL 중에 아마존이 운영하는 매니지드 또는 서버레스는 RDS입니다. 근데 뭐 쉬워요. 우리가 릴레이셔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아마존이 붙어요. 아, 그럼 아마존이 관리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거기서 중요한 거, 이 SQL 언어는 그리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저희 뭐 수업하는 건 오라클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뭐 포스트글, MySQL 말해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가끔씩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돌릴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어졌을 때 얘가 SQL이냐 NoSQL이냐 이걸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은 게 SQL이 붙으면 일단 무조건 SQL 쓰겠죠. 이거는요? 이거 쓰죠? 그럼 남은 게 뭐 있어요? 요거 두 개죠? 네, 요거 두 개는 외우세요. 이거 SQL이다. 네. 그리고 남은 거 하나 있어요. 오로라인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아셔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아마존이 직접 만든 SQL 데이터베이스예요. 아마존이 직접 만든 SQL 데이터베이스. 아마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외워야 될 건 어떤 거다? 마리아DB 그리고 오라클, 오로라. 그 중에 얘는 앞에 아마존이 붙는다. 이유는 아마존이 만들어서. 그래서 요 리스트에 있는 게 물어봤다? 그러면 SQL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거의 SQL 데이터베이스만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NoSQL 애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나왔다. 아, SQL 데이터베이스를 물어보는 것이구나. 관계형 DB구나. 태뷸러 데이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아마존에 RDS가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동하고 싶으면은 아마존에 RDS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근데 나는 굳이 내가 혼자 만들겠다. 커스텀하게. 나는 여기 서비스 말고 어쨌든 아마존 써서 할 거긴 한데 내가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EC2를 삽니다. 2번 EC2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오라클이겠죠? 오라클 소프트웨어 사가지고 EC2 위에 돌리는 거예요. EC2 서버 임대한 다음에 여기서 오라클 돌리면 됩니다. 라이센스 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 서비스를 안 써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복잡하겠죠. 이걸 쓰는 게 편하겠죠, 마음이. 네. 그래서 아마존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만든 게 더 복잡하고 한데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가끔씩 이걸 물어봐요. 저는 커스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RDS인가? 아닙니다. EC2예요, EC2. 네.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커스텀하게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될까요? DB 관련한 어떤 서비스도 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EC2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대신 이런 걸 다 해줘요. 뭐 세팅도 해주고 뭐 관리도 해주고. 그래서 커스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마존 쓰는 게 좋다고 일단 AWS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이제 돈이 나가겠죠, 좀 더. AWS 리드 레플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RDS 리드 레플리카. 말 그대로 리드, 읽는 것을 복제본을 떠주는 거예요, 복제본을. 레플리카를 뜨면 뭐가 좋냐면요. 자, 데이터가 있어요. AWS 어카운트 리스트라는 데이터가 있다 칩시다. 이게 뭐 한 수만 명 있어요. 100만 명 있어요. 100만 명.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데 아니면 검색을 하는데 한 5초 정도가 걸린다고 볼게요. 5초 정도. 5명이서 동시에 쓰면은 한 명이 5초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못 읽습니다. 파일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복제본을 두는 거죠. 복제본을 5개 둔다면 5명이 동시에 들어가도 다 볼 수는 있겠죠.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파일을 바꿨어요. 뭐 추가를 하나 더 했어요. 그럼 복제본 읽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나는 여기다 추가를 했는데 복제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게 리드 레플리카예요. 복제본 5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하나만 쓰기 전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명이 동시에 수정을 못해요. 어차피 한 놈만, 한 개의 파일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버전 문제라던가 아니면 내가 여기다 썼는데 없어졌다 아니면 동시에 수정이 한다 이런 문제들이 없겠죠. 그래서 5개의 스케일러빌리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리드 레플리카를 쓰는 이유는 확장성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리드 레플리카를 쓰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라이머리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하죠. 원본만 수정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뭐 읽을 수만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수정을 아무리 해도 읽을 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가 달라진다던가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차피 얘들은 원본에서 똑같은 걸 따와서. 자, 그러면 DB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 전략인데 DB에서의 어베일러빌리티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멀티 에이지랑 멀티 리전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멀티 에이지, 멀티 리전은 뭐냐면 EC2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EC2를 쓰는데 한교 있고 광주 있어요. 광주. EC2 쓰는데 여기 불났어요. 광주에 있는 거 쓰면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한교 데이터베이스랑 광주 데이터베이스 둘 다 띄워놓은 거예요. AZ. 이게 AZ라고 할게요. 네. 그렇게 둘 다 띄워놓고 하나 안 되면은 여기 있는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두고 여기가 세컨더리겠죠? 아니 뭐 복제본이에요. 레플리카인데 만약에 이걸 쓰다가 여기가 이제 한교예요. 한교에 불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동으로 하나를 더 복제 떠가지고 다른 데 준비해줘요. 왜냐면 복제본 쓰는 게 지금 많기 때문에. 반대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게 망했어요. 그러면 얘를 프라이머리 일단 써요. 그러니까 복제본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 다시 살아나면 얘를 프라이머리 돌려줘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 개가 리전과 존에 분산돼 있으면은 그때그때 살아있는 애를 최대한 쓰게 돼 있어요. 전략은. 그래서 이거는 availability 전략입니다. 가용성을 높이는 전략이죠. 여러 에이지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하나 에이지가 터지더라도 쓸 수 있어요. failover 복구가 됩니다. 이게 꺼져요? 그러면 자동으로 복제 떠서 다시 살아나죠. 그럼 얘가 얘를 대체하고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에이지뿐만이 아니라 리전도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진짜 이 데이터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서울에 에이지 1, 에이지 2. 진짜 혹시 모르니까 도쿄에도 하나. 이렇게 띄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망해도 살아있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vailability 전략이다. 멀티 리전과 멀티 에이지가 둘 다 서포팅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거는 이제 RDS는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인데 어떤 거 되냐면 SQL, Relational, Tabular 매니지를 해주고 굉장히 고가용성 그리고 페일오버 전략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캐시, 일레스틱 캐시 볼게요. 일레스틱 캐시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캐시 서비스인데 여기서의 캐시는 저희 CDN 다뤘던 그 캐시랑 같은 개념인데 이 캐시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캐시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하드디스크, 뭐 SSD 이런 데다 저장이 돼요. 용량이 크니까. 근데 얘보다 메모리 있죠. 메모리 램은 비싸요. 근데 엄청 빠릅니다. 여기에 수십 배가 빨라요. 그래서 비싸지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10기가를 쓰고 있는데 메모리가 10기가가 있다. 그럼 메모리에 올려버리면은 엄청 빠릅니다. 이걸 이제 캐시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메모리에 쓰는 데이터베이스를 캐시라고 해요. 일레스틱 캐시. 굉장히 빠릅니다. 렉도 안 걸리고 대신에 비용이 되게 비싸죠. 캐시를 쓰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캐시는 브라우저 캐시도 그렇고 모든 캐시는 결국에는 속도 때문이에요. 속도. 근데 캐시는 비싸죠. 그리고 용량이 되게 한정적이 돼 있어요. 캐시는 언제 쓰냐? 자주 쓰는 애들만 저장해요. 캐시. 한 번 볼 것들은 캐시에 올리면 아까워요. 용량이 없기 때문에. 자주 쓰는 애들만 캐시에 올리면은 어차피 이건 무조건 계속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누릴 수 있는데 저장 공간을 적게 먹으니까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캐시를 쓰면은 스케일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이게 왜 그러냐? 자, 내 서버가 있는데 100명이 들어와요. 그럼 터져요. 100명이 들어오면 너무 느립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이걸 늘릴 수가 없어요. 서버를 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100명이 들어오는데 캐시를 하나 붙입니다. 캐시. 근데 100명 중에 50명은 여기 있는 애만 빼면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50 들어오고 여기는 50 들어오고. 그럼 나는 100명짜리 서비스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50명 분량만 처리하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쓰는 애들은 다 여기로 보내버려서 얘가 어려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읽고 엄청 빠르게 쓰고. 자주 안 쓰는 애들은 그냥 DB에 저장하고.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전략입니다. 그래서 잘 쓰는 것들을 캐시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관계형이었어. 관계형. 그리고 이제부터는 관계형이 아닌 애들 볼 텐데 이건 다 반대로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배운 거에서 내가 안 나왔다, 뭔가 생소한 제목이다, 그러면 다 NoSQL 서비스라고 생각을 일단 하세요. 자, DynamoDB는 RDS에 대척점에 있어요. 다이나모는 완전 반대 개념. 뭐냐? 얘도 서버를 쓰는 건 똑같은데 NoSQL이에요. 그래서 NoSQL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원하는 언어만 NoSQL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더 이상은 설명 안 할 거고요. 그럼 이런 문제를 나올 수 있겠죠. 당신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싶다. 다음 중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두 가지 고르세요. 1번 뭘까요? 일단 다이나모. 2번이 있습니다. 2번 뭘까요? 2번은 EC2입니다. EC2. 이거 항상 까먹으시면 돼요. 얘도 데이터베이스 돌릴 수 있습니다. 커스텀하게.
근데 그게 아니면 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떠올리기 쉽지 않아요. EC2랑 DB랑 무슨 관계가 있어 하는데 아까 할 수는 있다 그랬죠. 어렵지만. 그래서 요거를 꼭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약간 맞는 키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DB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마존의 서비스를 쓰거나 내가 만들면 되기 때문에 EC2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레드시프트. 레드시프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분석용이에요.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분석을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한 번에 분석해 주는 건데, 그래서 large 스케일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웨어하우스는 위도 올립니다. 위도 올립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내가 보기만 하면 되죠. 그 수정을 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를 뭐 받아가지고 사람을 추가한다던가 값을 바꾼다던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웨어하우스 서비스는 무조건 읽기 전용이에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만 하는 용도입니다. 물론 분석 결과를 나중에 딴 데다 저장을 하고 싶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인 거고, 얘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쓰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올랍과 올티가 있는데, 데이터를 read, write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거래죠. 네, 거래가 일어났다. 데이터 DB상에 어떤 수정이 일어났다. 트랜잭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뭐냐면 SQL 한 줄이 실행된 걸 트랜잭션 하나라고 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어쨌든 읽기와 쓰기가 둘 다 됐다. 그럼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이 아닌 애를 AP라고 합니다. 아날리틱, 분석만 한 거죠. 저는 트랜잭션은 주고받은 건데, 쓴 건데, 저는 분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분석 서비스고, 그래서 OLAP 서비스입니다. 이게 뭔지, 애널리티컬 프로세스가 뭔지 막 그렇게 다 외우시면 너무 힘든데, 요것만 알아주세요. T가 붙었다. 트랜잭션은 read, write. 우리가 원래 하던 것들.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당신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분석을 하고 싶다. 어떤 서비스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레드시프트. EMR이라는 게 있습니다. EMR. 요거는 잘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얘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끝.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클러스터란 단어를 주목해주세요. 사실 이거 전 것도 분석 서비스잖아요. 얘도 분석 서비스인데 얘는 단위가 클러스터예요. 왜냐면 하둡이랑 스파크 돌려가지고. 근데 문제로 만약 나온다면은 이게 뭔가 당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아. 그래서 골라야 되는데 EMR이 있고 레드시프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헷갈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정답 알려드릴게요. 클러스터라는 단위가 나온다. 클러스터 나온다. EMR이고 그게 아니다. 무조건이에요. 네. 왜냐면 얘는 단위가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네. 조금 달라요. 조금. 뭐 정말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 혹시 힌트로 나올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 얘는 알아서 제일 싼 걸로 해줄 수 있어요. 스팟 인스턴스 돌려가지고. 보통은 뭔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니까 요거고요. 빅데이터를 클러스터로 분석해야 됩니다. 아니면 스팟 인스턴스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EMR 거의 안 나와요. 두 개가 한 번에 나올 일도 거의 없고. 만약 둘이 나와서 골라야 된다. 그러면 얘는 클러스터.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하둡 스파크 써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네. 저도 안 써봤어요. 이거 분석 플랫폼인데 이거는 진짜 단위가 달라요. 이게 뭐 기가바이트 수준이 아니고 엄청 많은 거 쓸 때 쓰는 거라 그럴 정도 안 써봤습니다. 자, 아테나.
자, 지금 계속 서비스가 막 이제 10개, 20개씩 나오죠.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 이제 20개 걸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는 한 단원마다 20개씩 나와요. 그래서 다 모으면 200개, 300개가 돼요. 이제부터는 좀 외우기가 좀 중요한 단계. 자, 아테네. 이거는 이제 S3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S3. 이제 헷갈리죠. 막 다 이름도 막 거기서 거기 많고 막 그리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얘는 진짜 특별하게 나옵니다. 특별하게. S3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아테네입니다. S3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아테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S3 분석하고 싶습니다. 아테네. 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레드시프트. 근데 정말 특별하게 갑자기 S3를 분석하고 싶다. 아테네입니다. 퀵사이트. 퀵사이트 뭐냐? 대시보드 서비스예요. 대시보드라는 거는 결국에 내 현황을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NLP 자연어 분석을 통해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통해서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퀵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What is my 뭐 last month 뭐 sales 이러면은 자동으로 저번 달에 세일즈를 보여줍니다. 내가 영어로 작성을 했다면. 한국말 쓰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딱 요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대시보드 서비스다. 대시보드 서비스. 대시보드라는 거는 현재 내 데이터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잘 안 나와서 그냥 한번 보시라 이 정도 한 거예요. 요거는 막 굳이 외우지는 마세요. 거의 안 나오니까. 랩2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고요. 도큐먼트는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고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예요. 이름에서 다 나와 있는데 랩2만 그래프다. 요 정도만 적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이름이 도큐먼트 타입의 DB구나. 이름이 너무 뻔하죠? 뭔가 블록체인이 나왔다. 요거밖에 없죠, 블록체인. 네, 이름이 다 뻔한데 랩2만 알아주시면 돼요. 랩2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구나. 이거 SQL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태뷸러가 아니다. 그럼 무조건 다 NoSQL. NoSQL 데이터베이스구나.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보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시죠. 다음 중 RDS를 통해서 돌릴 수 있는 DB는 어떤 것인가? 일단 랩2는 아닌 거예요. 자, 글루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꼭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번씩 나와요. ETL 서비스라고 다니는데 Extract, Transform, and Load인데 뭐냐면 글루는 접착제잖아요. RDS에서 레드시프트로 자 DB에서 웨어하우스로 옮겨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ETL 글루구나. ETL이 뭐지? DB에서 웨어하우스로 옮겨주는 서비스구나. 진짜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보기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보기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이것까지 했는데 조금 더 있죠. 엄청 많아요, 서비스가 이제. 자, DMS 서비스. 얘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름이 답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뭐죠? 데이터베이스를 옮겨주는 서비스. 단 특징이 있어요. 내가 데이터베이스가 NoSQL이든 SQL이든 또는 매니지드이든 아니든 다 해줘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타입과 그 AWS 서비스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 옮겨줍니다. 어떻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복제하는 동안 내 서비스가 멈추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그냥 부하가 안 걸릴 정도로만 조금씩 가져와서 처리해줘요. 그냥 뭐 큰 건 아닌데 대신에 이걸 변환해 주는 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죠. 완전히 구조도 다 다른데. 진짜 이게 대단한 거죠. 구조가 다른 데이터베이스 한다. 이건 아마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옮겨주는 서비스다. 여기까지 다 봤고요. DB에 엄청 많아요, 서비스가. 중요한 거 뭐냐? SQL과 아닌 것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해요. 태뷸러가 아닌 또는 릴레이셔널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NoSQL. 그 모든 것들은 NoSQL. 그리고 SQL을 돌리는 AWS AWS 서비스는 RDS다. 얘의 대처점에 있는 거는 다이나모DB다. 그쵸? 요것과 요것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서비스 DMS입니다. 네, 요렇게까지. 그리고 하나 추가. 이거. 웨어하우스는 레드시프트. 네, 요 정도. 나머지는 솔직히 잘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레드시프트는 웨어하우스다. 이거 아시면 일단 문제 하나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맞추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주어졌을 때 요거를 먼저 가르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DB 관련 문제다. SQL인지 NoSQL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걸 알아야 RDS를 쓰는지 다이나모DB를 쓰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봅시다. 5문제니까 한 10분 드릴게요. 그러고 좀 쉬시면 돼요.